안녕하세요. 파이썬 어린이집의 알파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오늘이 파이썬 어린이집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함수에서 return문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 건데요. 사실 함수를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의 매개변수,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웠던 함수의 return, 이게 다 세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시간까지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return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한 다음에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a와 b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a 더하기 b. 그런데 이거를 그 앞에다 뭘 써줄 거냐? return이라는 일종의 애학어, 약속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함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함수 호출해야겠죠? sum에서 값을 두 개를 넘겨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값 두 개도 입력 받아볼까요? 오랜만에 num 1번과 input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num 2번 하고 이것도 역시 입력받은 값을 정수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um1과 num2를 입력받아서 num1과 num2를 이렇게 넘겨주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num1이 넘겨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A로 가는 거고 num2를 넘겨주면 B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더해서 return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돌아오는 값을 저장할 어떤 곳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result라는 결과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rint에서 이렇게 해볼까요? 두 수의 합 이렇게 해서 result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실행해보고 결과값을 보고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입력하라고 썼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처음에 쌤이 45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엔 56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수의 합이 암산으로 해도 100일 맞죠? 그렇죠? 그래서 두 수의 합은 101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함수에 이렇게 정의하는 거와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매개 변수도 배웠죠. 매개 변수도. 그래서 num1은 여기에 있는 변수 a로 가서 저장이 되는 거고 num2는 여기로 가서 변수 b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우는 핵심은 뭐냐? return이라는 겁니다. return. 그래서 이 a 더하기 b의 결과값을 계산을 해서 다시 이 sum 함수로 값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돌려주면 당연히 이 값을 잠시 저장해야 되는, 잠시는 아니죠. 저장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저장할 변수를 result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result의 값을 뽑아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함수가 끝날 때 어떤 값을 다시 메인으로 돌려보내줄 때 필요한 것이 이런 return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함수를 어떨 때 쓴다 했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모듈로 만들어서 쉽게 가져다가 쓸 수 있을 때, 이럴 때 함수를 쓰고요. 또 여러 번 사용되는 어떤 규칙적인 연산이나 계산이나 이런 프로세싱이 필요한 것은 역시 또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져다가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number list라는 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number list의 값을 선생님이 무작위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무작위로 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 이 number list에서 짝수가
몇 개가 있는지 또는 짝수가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판별하는 이거를 연산을 해주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define 한 다음에 check even number 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보내줄 거니까 my list라고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for에서 반복문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어변수 아무거나 넣고요. in 한 다음에 그대로 my list를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자기 짝수인지 판별해야 되죠. 그쵸? 그러면 x를 짝수로 짝수라는 게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짝수는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없는 또는 나머지가 0인 이런 값을 짝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x를 2로 나눈 나머지 연산자 뭡니까? 그렇죠. 이 표시죠. 퍼센트 표시입니다. 2로 나눈 값이 0이면 여기다가 result list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쵸? 이면 어떻습니까? append 넣어야겠죠? result list append 한 다음에 x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계속 이게 연산을 하겠죠. 뭐 처음에 2 들어오고 5 들어오고 1 들어오고 8 들어오고 5 들어오고 2 들어오고 6 들어오고 8 들어오고 쭉 하겠죠. 그래서 짝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함수 항상 그 파이썬에서 제일 중요한 건 indent 들여쓰기입니다. 그래서 return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돌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result list를 돌려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자 이제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자 check even 함수명이 좀 기네요. even number 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넘버 리스트에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넘버 리스트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과값이 돌아오겠죠. 결과 돌아온 거를 우리가 result list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result list에다가 만들겠습니다. 뭐 이거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바로 이렇게 변수가 할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print result list 하면은 나오는 거고 그 아래에다가 개수라고 할까요? 개수 이렇게 해서 이거 길이를 재면 되겠죠. lam에서 result list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짝수가 28, 268, 58이고 개수는 6개라고 되었는데요. 한번 체크를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짝수고요. 5, 1 안되고 8 짝수고 2 짝수고 6 짝수고 8 짝수고 1, 5, 69, 3, 1, 58 단위다가 58 짝수죠. 그쵸? 그래서 값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리절트로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해서 보내는 부분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되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또 뭘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해볼게요. 리턴에 지금 그 숫자 값도 되는 거고 리스트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자열도 해보고 한번 불린 타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역시 name은 David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서 체크를 짧게 써서 체크 chk라고 하고 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name을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언더바 네임과 네임은 다르기 때문에 언더바 네임을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또는 뭐 argument name 이 쌤이 하나 이렇게 써준다면 주석으로 argument argument가 바로 맥의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앞에 있는 거 arg를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콜론 한 다음에 뭘 리턴 해볼까요? 바로 리턴 해볼까요? 바로 리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rgument name에다가 더하기 한 칸 띄고 is my friend friend F 소음자죠. 이것을 돌려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임 쓰지 않을게요. 그냥 입력받은 걸로 할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되게 보기 더 좋을 것 같아. 네임 한 다음에 input 이렇게 하죠. 문자열을 물론은 input 쓰면 바로 문자열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check 함수 이름이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 뭐 체크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었네요. 뭐 우리가 이제 문자열도 된다는 걸 확인하는 정도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출력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스타일도 가능하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입력하라고 나왔죠. 그쵸? 입력하면은 이름을 줄리라고 하겠습니다. 줄리 한글도 가능합니다. 한글도 가능해요. 줄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Julie is my friend가 바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 조금 설명을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된다면 이런 거죠. 입력받는 값이 있을 겁니다. 입력받는 걸 name에다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name을 여기다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입력받는 게 예를 들어서 줄리였다고 해볼까요? 네, 줄리였다고 해보면은 여기 줄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줄리와 is my friend, 줄리와 is my friend가 합쳐져서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된 거죠. Julie is my friend 이가 하나의 문장이 돼서 얘가 다시 넘어온 겁니다. 넘어오는데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저장을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출력을 해버린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가능하고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체크 이제 진짜 체크하는 거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ber를 받아서 만약에 number 값이 음수이면 return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짝수 값이 들어오면은 그 짝수 값을 양수로 바꿔서 그러니까 빼기 3은 3으로 빼기 5는 5로 빼기 18은 그냥 18로 이렇게 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return에서 number 곱하기 음수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중학생 이후 친구들 알 거예요. 음수 값을 양수 값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값을 뭐 붙이는 경우도 있고 연산으로 한다면 그렇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체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체크라고 여기가 이게 잘못됐다. 음수면은 여기를 return 이 값을 하는 게 아니라 false를 넘겨줄게요. 그리고 이거 이제 좋네. else로 했을 때는 return true를 보내주는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number my number이라고 만들게요. 그래서 my number에는 입력 받겠습니다. int에 input 이렇게 입력 받을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체크 마이너스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my number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값이 넘으면은 이거 바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 값을 입력받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를 입력하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양수기 때문에 true가 나와야겠죠. 자, 85 true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해보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false가 나와야겠죠. false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0 해볼까요? 0? 0 해보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0 해보면 true가 나와야 될까요? 0 해보면 true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도 알려주려면 함수를 통해서 return 되는 값은 뭐 어느 것도 다 가능합니다. list, tuple, 문자열, 변수, boolean type 뭐 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변수에다 넣기만 하는 거니까 변수에 넣는 숫자, 변수에 넣는 문자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변수에 넣는 boolean type, true or false 이것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list 변수에 넣는 것도 가능하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return문에 대해서인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팁으로 알만한 거는 뭐냐면 여기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return문을 이렇게 두 개 쓸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음수면은 return false에서 바로 넘어와 버립니다. 제어권이. 여기는 아예 가지도 않아 버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return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보통 return문을 뭐 하나 쓰고 뭐 두 개, 세 개까지도 뭐 선생님은 쓰는 것 같은데 그 이상 쓸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return문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선생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종합적으로 응용하는 거 예제 한번 해보고 함수를 마치고 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을 부탁해.